이번에 GLL리움 양주 덕계역과 탑석 푸르지오 파크 7이 모델하우스와 같이 오픈했는데요. 청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두 군데를 모두 방문해서 비교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두 곳 모두 다음 주에 같이 청약이 들어가는데요. 청약에 관심 있는 분들의 고민이 아마도 많을 것 같습니다. GLL리움은 9월 1일부터 특별공급 청약이 들어가고요. 탑석 푸르지오 파크 7은 9월 4일부터 해서 특별공급 청약이 들어가는데요. 두 곳 모두 중복해서 청약은 가능하지만 GLL리움에 당첨이 되면 탑석 푸르지오 파크 7에는 청약을 넣더라도 당첨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복 청약하실 때는 주의해서 하시면 되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GLL리움 덕계역의 분양가와 평면도, 단지 배치도와 같은 분양 정보들을 보면서 청약이나 분양 상황에 대한 예상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단지 배치도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건물이 하나가 있는데요. 조감도 사진을 자세히 보면 저기 뒤에 건물이 층수가 생각보다 높아요. 20층 이상 되어 보이는데요. 여기는 지식산업센터로 나오고요. 나중에 분양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이번에 오픈한 두 개의 현장 모두 청약에서 완판되기는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여기가 특정 지역처럼 로또 청약이나 묻지마 청약이 들어오고 이럴 상황도 아니고 분양가도 현실적인 금액으로 책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주변 시세 대비해서 저렴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거기다가 그동안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았던 만큼 주변 시세가 또 받쳐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청약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사실 저는 그동안 저희 부동산에 두 개 단지 모두 관심고객 등록해 주셨던 분들이 많아서 모두 잘 됐으면 좋긴 하겠는데 그래도 현재 상황이라는 게 있으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두 곳 모두 양주역 제일풍경채처럼 분양이 잘 되긴 어려운 상황이고요. 예비 순번분들도 대체로 다 당첨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고 또 미분양 난다고 해서 무조건 안 좋은 단지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 입지가 좋아서 괜찮다는 이야기도 신영지에 관련해서 드렸었고 일부 미분양이 나더라도 실거주 하실 분들은 어차피 계약을 하고 또 입주까지의 기간이 많기 때문에 생각보다 미분양이 또 금방 해소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알아두고 제가 당장의 청약에서 왜 어려움을 겪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지 설명드려 볼게요. 그리고 청약하실 때 타입별로 청약의 선호도의 차이도 좀 있거든요. 예를 들면 49 타입이나 84 타입, 122 타입이 있었을 때 어떤 타입에는 청약이 많이 들어가고 또 어디에는 청약이 적게 들어가거나 또 같은 평형 내에서도 A 타입, B 타입, C 타입에서 청약 경쟁률이 다 다르게 나타나거든요. 이 부분에도 관심이 많으실 텐데 그 부분도 다 예상해 봐 드릴게요. 그리고 덕계역 GLL리움 청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보시고요. 관심고객 등록 한번 남겨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MGM 접수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GLL리움 양주 덕계역의 분양 정보를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는 입주 예정 시기가 29년도 4월로 잡혀 있어요. 입주까지 남아있는 기간이 약 3년 반 정도가 됩니다. 지하 4층까지 주차장이 나오기 때문에 공사 기간이 길게 잡힐 수밖에 없는데요. 고층으로 올라갈수록 지하를 깊게 팔수록 지방 공사가 오래 걸리기 때문이에요. 모델하우스에는 84A 타입과 122B 타입이 있었는데요. 탑석 푸르지오의 84A 타입과 비교해서 인테리어나 내부 마감재에서는 좀 차이가 난다는 느낌이 들기는 했었습니다. 탑석 푸르지오 파크 7의 84A 타입이 모던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었었다면 GLL리움은 좀 더 밝은 톤의 화려한 느낌이었는데 구조가 한쪽이 압도적으로 좋지는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나 저와 같이 갔던 실장님들 대체로는 탑석 푸르지오 파크 7이 좀 더 느낌이 좋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부분에서는 브랜드의 파워나 경험이 좀 드러났던 부분이 아니었나 싶고요. 우선 타입별로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 49 타입이 나왔어요. 평수로 치면 20평이고요. 투룸의 거실 구조로 나왔어요. 아무래도 일반적인 아파트보다 구조가 좀 많이 좁기는 하죠. 욕실도 공용 욕실 하나만 있고요. 그래도 자녀가 없는 청년이나 신혼부부분들은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여기가 분양가는 3억 3천만 원에 나왔어요. 갑자기 예전에 분양했었던 양주역 푸르지오 센터파크 59 타입의 분양가가 생각이 나는데요. 거기가 저층 기준이 3억 3천도 있었고요. 고층도 3억 5천대였거든요. 그런데 구조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이건 비교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또 49 타입은 세대수가 적어서
수요가 있을 법도 한데요. 그렇지만 저라면 개인적으로 이거 하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차라리 양주역 프루지오 센터파크를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84A 타입이 있는데요. 모델하우스에 나와 있는 구조고 575세대로 세대수도 가장 많은 주력 타입이에요. 여기는 고층 기준에서 5억 5,400만 원에 나왔는데 사실 구조가 회천 중앙역 로제비앙이나 양주역 프루지오 84 타입 정도까지는 안 되지만 그래도 양주역 제일 풍경채보다는 잘 나온 적당한 구조인 것 같고요. 그리고 84B 타입도 판상형 포베이기는 한데요. 세대수는 300세대가 나와 있는데 마통풍이 안 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84A 타입보단 청약이 적게 들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84C 타입은 옥정대방 84C 타입을 보는 듯한 타워형 구조인데요. 분양가는 5억 4천 정도라서 84A보다는 좀 저렴하고 세대수는 110세대로 84 타입에 청약 넣으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 거의 A 타입으로 몰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22 타입은 49평형의 덕계역 쪽에서 가장 큰 평형인데요. A 타입 같은 경우는 모델하우스에는 없었지만 153세대가 나왔고요. 평면을 보면 딱 판상형 4베이의 방 4개 구조로 아주 큼직큼직하게 잘 빠졌을 것 같아요. 그동안은 대체로 34평 위주로 공급이 많았어서 오랜만에 큰 평형 분양을 반가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분양가는 7억 8천만 원 정도에 나왔고요. 양주 지역에서는 또 높은 금액이라고 볼 수가 있어서 여기에 막 청약이 많이 들어오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모델하우스에 가보시게 되면 122B 타입이 구조가 나와 있었는데 49평형짜리의 타워형으로 나와 있어요. 방이 4개까지 나오는 구조인데요. 주방 옆쪽에 작은 방이 있는데 여길 서재로 모델하우스는 꾸며놨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옵션을 하지 않으면 방이 되고요. 분양가는 7억 8천 정도에 나와서 확장비를 포함하면 거의 8억 정도 하거든요. 모델하우스 갔었을 땐 옵션도 잘 돼 있고 이러니까 잘 예쁘게 꾸며져 있기는 한데 과연 49평짜리 타워형의 사람들이 얼마나 들어올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단지 배치도를 봤었을 때 동간격은 좀 넓게 잘 빠진 것 같아요. 전면동이 아닌 후면동 같은 경우도 앞동과의 거리가 넓어서 저층이라도 1조나 조망에는 어려움이 딱히 없어 보이고요. 선호동은 아무래도 덕계역이 가까운 103동이나 전망이 잘 나오는 105, 106동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커뮤니티는 이쪽에서 가장 큰 대단지인 만큼 골프 연습장이나 피트니스 센터, 스터디룸, 북카페 같은 모든 부분들이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분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미분양 단지들이 주변에 많다는 게 걸림돌이에요. 일단은 덕계역 부근으로 주변에 미분양된 단지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덕계역 한신도유 같은 경우도 84 타입이 4억 9천만 원에 나왔었는데 매일같이 경품 행사하고 미분양을 분양하려고 노력했지만 현재도 미분양에 있는 상황이고요. 회천중앙역 로제비앙 같은 경우도 4월부터 분양을 시작했었는데 아직까지 84C 타입 같은 경우는 미분양 세대들이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입지는 GLL리움이 더 좋기는 하지만 주변에 가까운 곳에 그것도 더 저렴하게 나왔던 단지들이 이렇게 미분양이 남아있다는 건 사실 여기를 새롭게 분양하는데 좀 어려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A10-1블럭에서 파라곤이라는 브랜드로 10월달에 분양을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정확한 명칭이 이지동원이 될지 파라곤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파라곤이라는 얘기가 좀 들리고요. 이곳은 회천중앙역도 역세권이고 공공택지에 위치한 분양가 상한제 단지면서 중심상업시설도 많이 계획이 되어 있어요. 덕계역 GLL리움의 입지도 아주 좋지만 A10-1블럭 같은 경우도 회천지구 내에서는 아주 입지가 좋은 곳이라서 분양가가 좀 더 저렴하다면 고민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 옥정지구에서 가장 좋은 입지에서 분양하는 옥정 대방 5, 6차도 12월에 분양이 예정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GLL리움 분양에 대해서 개인적인 견해와 청약 예상을 조금 해봤는데요. 현재 시점만 놓고 보면 판단이 좀 어려우실 수는 있지만 나중에 아파트를 다 지어서 입주하는 29년도 4월이 되면 또 상황이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요. 단기 투자보다는 실거주 관점에서 현명하게 결정하셔서 청약하시길 바라겠습니다.